자, 이번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름 짓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클래스 명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명명법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뱀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뱀 방식. 바로 이제 뱀인데 이 뱀은 뭐의 약자냐면 블럭, 그 다음에 엘리먼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쓸 일은 없거든요.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 이제 블럭과 엘리멘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이제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블럭이고 뭐가 엘리먼트냐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뱅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카카오뱅크. 일단 카카오뱅크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뱀도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뱀이라고 검색하시면 CSS 방법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밑에 있죠?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고 이게 이제 뱀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짓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얘를 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거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면 나중에 CSS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SCSS라는 뭐 CSS 전처리 문법을 배울 때도 이 뱀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CSS를 간략하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봐도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로고가 있고 뭐 인풋 창이 있고 뭐 메뉴, 뭐 엘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HTML 코드를 어떻게 쓴다? 뭐 이렇게 뭐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네이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밍을 딱 클릭해 보면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로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헤더 쓴 다음에 탑바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div 쓴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테일인드를 쓴다 하면 MX 오토에서 어떤 요소를 이제 수평 정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로고를 작업할 때, 로고. 그러면 이 블럭과 엘리먼트는 뭐냐면, 이 블럭은 일단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독립적인 것만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로고가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재사용성이 있나요? 얘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여기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안에서만 존재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엘리먼트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 재사용성도 있고 그리고 독립적인 컴포넌트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블럭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블럭 요소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뭐 div 한 다음에 우리가 뭐 로고 박스라 썼잖아요. 로고 박스. 그 다음에 a 엘리먼트 쓴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로고라고만 써도 돼요. 근데 이 로고가 만약에 이 탑바 안에서만 종속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냐면 탑바 언더바 로고 이런 식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뭐냐면 이 로고라는 녀석은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종속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근데 어차피 로고 같은 경우는 재사용성이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뉴 같은 경우 어떻게 써요? 네브라 쓴 다음에 뭐 메뉴 1이라고 썼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이 메뉴를 여러분들 어디다가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얘는 오직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잖아요. 메뉴라는 거죠. 그죠? 얘가 뭐 여기 사이드에 있다거나 또는 요 밑에 푸터에 있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오직 메뉴 안에, 즉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뭐다? 엘리먼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엘리먼트라는 거는 블럭의 구성 요소예요. 블럭의 구성 요소다. 내부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주는 게 정석이냐면 탑바에 언더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도 이제 뭐 관련 사이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 안에 있을 때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언더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CSS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탑바 쓴 다음에 뭐 컨테이너 쓴 다음에 뭐 탑바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벤 방식으로 명명법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탑바 메뉴에 이렇게만 접근해도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 그리고 로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블럭 요소라 했잖아요. 블럭 요소도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가 로고 박스라고 적고 로고 박스에 뭐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도 그냥 얘는 어차피 블럭 요소라서 그냥 로고 이렇게만 써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SS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뱀에서 이름 짓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만약에 얘를 독립적인,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녀석이다 라고 하면 그냥 얘를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규칙, 룰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 지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해요. 실제 퍼블리셔들이 이 클래스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얘를 식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공되어 있는 벤 방식을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짓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에 맞게,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할에 맞게 클래스 이름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어떤 구성 요소 안에 있는 녀석이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냐, 아니면 또는 재사용성이 있는 컴포넌트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짓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근데 이 벤 방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이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많이 작성을 해봐야지만 이걸 이렇게 짓는구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쓰라고 했다 해가지고 만약에 뭐 로고 박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그러면 로고는 로고 박스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벤 방식은 무조건 언더바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얘네 구성 요소로 따지면 전체를 이루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탑바가 하나의 큰 컴포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란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 보면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나눠져요? 여기 보면 뭐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섹션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밑에 푸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그럼 제일 큰 컴포넌트가 뭐예요? 탑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탑바 언더바 메뉴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블럭 엘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예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럭 엘리먼트. 그래서 블럭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CSS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블럭 엘리먼트에 CSS 작업할 때 가끔씩 탑바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님 여기다가 탑바 온 다음에 후손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는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HTML 상에 얘밖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제 블럭을 어떻게 이름을 짓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CSS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사이즈 빅, 얘가 이제 뭐 큰 사이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블럭, 뭐 섀도우 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 상태 뭐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모디파이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CSS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뱀을 이용해서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뱀을 무조건 따라야 되냐, 뭐 그건 또 아닙니다. 안 따르고 그냥 쓰는 데도 있어요. 안 따르고 뭐 쓰는 데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뱀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요소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